도어락의 차가운 기계음이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거친 경고음. 시어머니는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품격이라는 가면을 쓰고 평생 타인의 삶을 짓밟아온 그녀의 손에는 화려하지만 어딘가 조잡한 명품 가방이 쥐어져 있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지 어미를 상대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다니. 평생 배워온 교양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게야?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그 밑바닥에는 처음 느껴보는 거대한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집의 70%가 자신의 아들 명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집주인이 이미 그녀의 출입 권한을 영원히 박탈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오늘 밤 그녀가 그토록 자랑에 마지 않던 품격의 밑바닥이 온 세상에 폭로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느리는 문 뒤에서 숨을 죽이는 대신 조용히 서류 한 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닌 평생의 모욕을 끝내줄 가장 확실한 아군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왜 비밀번호를 바꾸고 시어머니의 출입을 막았을까요? 그 이유를 확인하시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모든 비극의 시작은 그 화사했던 집들이 날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트위드 자켓을 걸치고 온 시어머니는 마치 자신이 그 집의 주인이라도 된 양 찾아온 손님들을 이끌고 집안 구석구석을 소개했습니다. 집주인인 며느리는 그저 뒤에서 묵묵히 손님상을 차릴 뿐이었죠.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 사이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며느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 집안은 예로부터 뼈대와 예의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단다. 내 아들이 이 집을 마련하는데 70%나 보탰으니 내가 가끔 와서 이 집안의 기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마. 이웃들에게 무시당하고 살 순 없잖니. 주변의 친척들은 감탄 섞인 눈빛을 보냈고 시어머니는 손목에 찬 비취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4대째 내려오는 가문의 유산이라며 자랑하는 그 팔찌. 하지만 며느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2년 전 시어머니의 이사를 도울 때 발견했던 어느 백화점 2월 세일 매장의 가격표를 말입니다. 그날 밤 남편의 태도는 더욱 며느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엄마가 친척들 앞에서 기 좀 살고 싶으시다는데 그걸 꼭 그렇게 따져야 해? 그냥 모르는 척 맞춰주면 되잖아. 당신이 조금만 참아줘. 아내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마련한 공간은 그렇게 남편의 방관과 시어머니의 허영 속에서 조금씩 잠식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의 침범은 더욱 과감해졌습니다. 집안의 가구 배치가 풍수지리에 맞지 않는다며 며느리의 허락도 없이 주방을 뒤엎기 시작했지요. 그녀가 만든 규칙은 곧 그 집의 법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2시 며느리가 예고 없이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낯선 웃음소리와 차 향기가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교회 인맥들을 대거 이끌고 와 거실을 마치 자신의 개인 사교 클럽처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가 아껴둔 수입 찻잔들이 테이블 위에 무질서하게 널려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오히려 손님들을 향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며느리를 깎아내렸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일하느라 참 바빠요. 그래서 아직 손님을 대접하는 제대로 된 기품이나 예절을 배울 시간이 없었나 봅니다. 이해들 해주셔요. 지인들의 시선이 며느리에게 쏠렸습니다. 동정과 무시가 섞어진 그 묘한 시선들 속에서 시어머니는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참아왔던 인내의 끈이 그 우아한 거실 한복판에서 마침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공중된 등기부등본 복사본. 며느리는 그것을 테이블 위 시어머니와 교회 지인들의 찻잔 사이에
거침없이 내려놓았습니다. 거실에 차가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오후 내내 저한테 예의를 가르쳐 주셨죠?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죠. 자기가 서 있는 집이 누구 집인지 아는 것. 이 집은 제가 결혼 전에 산 제 명의의 집이에요. 남편은 관리비 정도 내고 있고요. 딱 그 정도의 지분이에요. 순간 자리에 앉아있던 한 지인이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다급하게 속삭였지요. 이거 등기부 등본이잖아. 저기 진짜 이 사람 명의로만 되어 있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품격 얘기가 나온 김에 그 팔찌 4대째 내려온 거 아니잖아요. 2024년에 백화점 세일에서 사신 거잖아요. 그 가방도 마찬가지고요. 매장 정품이 아니라 그 옆 골목 노점에서 사신 거죠? 제가 2번 다 같이 있었잖아요. 주변의 시선이 시어머니의 손목과 가방으로 쏠렸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화려한 품격이 순식간에 짝퉁과 거짓말로 얼룩진 허상으로 변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거실 구석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던 아들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알고 있었어? 알면서 제가 나 이렇게 망신 주는 걸 가만히 뒀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비겁한 침묵이 시어머니의 패배를 공식화하고 있었습니다. 좌불안석이 된 지인들 중 가장 연장자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사님, 오늘은 이만 가는 게 나을 것 같네. 다들 일어나세. 손님들이 허겁지겁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며느리는 현관문을 넓게 열어젖혔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감정을 낭비하지도 않는 가장 우아하고도 냉혹한 축출이었습니다. 모임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어머니. 친구분들 모시고 돌아가세요. 오늘 밤 비밀번호 바꿀 거예요. 앞으로는 서로 거리를 두는 게 더 품이 있을 것 같네요. 오늘 며느리의 당당한 승리에 마음이 시원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정의롭고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배달하는 우리의 1000명 구독자 달성 여정에 함께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